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11월에 첫 주가 시작됐는데 내일부터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날씨가 괜찮은데 오늘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D램, HBM,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좀 길게 썼어요. 한 이틀 정도 그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세 가지를 다 말을 못하고 D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2부에서는 HBM하고 파운드리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55주년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영현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화 없이 아무런 혁신과 성장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달 말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는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사 이동에서 상당한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회복력이 강한 종목입니다.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이 의구심, 그러니까 과연 삼성전자가 D램, HBM, 파운드리에서 기술이 진보가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부분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망해서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유명한 이거는 아실 겁니다. 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클래스 is 퍼미넌트 이렇게 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인 빌 샹클리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당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로나 전화가 와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면은 지금 그 D램 시장에서 주류가 이루는 거는 2012년에 개발한 DDR4입니다. DDR4가 2012년에 개발되었으니까 벌써 12, 13년 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구형 D램, 레거시 D램에 생산 비중을 SK 같은 데는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레거시 D램에 대해서 감산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20%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의 뭐 CXMT라든가 창신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레거시를 생산하는 물량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DDR4에 대해서는 생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K나 삼성전자에서는 DDR4는 거의 이제 그냥 생산을 안 하고 DDR5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약 40% 대비 또 그냥 연말까지 20%까지 아주 소량만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설명에서 일부 D램 생산량을 조절하겠다,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 안 되는 그런 D램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줄이고 첨단 D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미팅에서 DDR4와 LPDDR4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2분기에 40%에서 3분기에서 30%, 4분기에는 20%로 대폭 줄이겠다는 얘기죠. 아주 필요한 소량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첨단 D램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DDR4는 2012년에 상용한 구형 D램이에요. 그래서 일부 스마트폰이라든가 PC에서 쓰고 있지만 PC도 지금 AI PC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DDR4는 사실 제한적으로 아주 저급한 이런 데밖에는 쓰지 않는 거라서 저런 데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EUV를 선제적으로 적용했지만 1A D램의 경쟁력이 없어요.
1A D램에 어떤 메모리 업체보다도 메모리 업체라 봐야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이고 그다음에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거 지금 아직까지 큰 존재감은 없죠. 그래서 1A D램, 1A D램을 이제 만들면서 삼성전자가 EUV를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기존에 그 핀팩 공정으로 한다 그러면 D램 한 장을 찍어내자면 여러 번 패터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EUV를 하면은 성능이 좋고 더 좋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삼성이 여기에서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겁니다. 자, 이게 지난 21년 삼성전자가 10월 양산에 돌입한 1A D램 기반의 DDR5입니다. 1A. 아직 중국에서는 EUV가 없기 때문에 1A, 1B, 1C를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뭐 만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핀팩 공정으로 만들어 봐야 원가 경쟁력이 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1A, 1B, 1C, 1D D램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쫙 살펴보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A, 1B, 1C, 1D D램을 잘 만들어야지만 HBM에서 경쟁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깁니다. 삼성전자가 D램 기술력 1위가 흔들리는 거는 1A D램부터 지목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상세한 실적 발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탑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을 그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A D램은 선폭이 14나노 정도 되는 거예요. 21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21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게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A D램을 SK 하이닉스보다 빠르게 양산은 한 것은 사실이에요.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품질이 안 좋은 거죠. EUV 등 첨단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쟁 능력을 높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EUV를 다루는 그 기술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EUV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 양산 적용 과정에서 공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린 요인이 돼. 만일 이 삼성전자가 EUV를 잘 다뤄서 잘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A D램의 원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낮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핀팩 공정으로 여러 번 패터닝을 해야 될 거를 EUV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짧게 해서 그러면은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1A D램의 회로 일부를 재설계, 리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라는 그 보도도 있지만은 전체를 지금 1A D램을 전체를 재설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램 설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1A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발열이라든가 또 전성비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뒤진 거죠.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지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서버용 제품에서 차질을 빚어서 경쟁사 대비 DDR5 적용 시점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지난 1월부터 인텔로부터 1A D램 기반의 서버용 DDR5를 제품을 가장 먼저 인증을 받기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까지 32년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지만은 빛 좋은 개설군 거였죠. 첨단 D램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져갖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했던 1A D램이 여기에서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EUV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품질이 떨어진 거죠. 거기서 원인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9월에 개발한 12나노 1B D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1B D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B 디램은 선폭이 한 12나노 정도 수준인 디램이죠. 현재 양산되고 있는 디램 중에서 가장 최선단입니다. 중국은 이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16GB 1B DDR5로 양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HPC,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시장을 겨냥해서 지난 9월에 32기가 1B D램을 이제 개발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1B가.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8단, 12단 HBM3E를 1B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1A 설계에 문제가 있고 발열이라든가 전성비, 전기를 많이 먹는, 전력을 많이 먹는 1B를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HBM3E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바일에 탑재되는 1B DDR, LPDDR 제품을 개발해 왔어요. 주 적용처는 갤럭시 S25예요. 이거는 내년 1분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갤럭시 S25는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 출시할 플래시급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그냥 프리미엄 그 모델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해당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DS 이제 사업, 반도체 사업부죠. 12GB, 16GB의 다양한 성능의 1B LPDDR 그 샘플을 8월까지 MX 이동통신 그 사업부죠. 전달하기로 했으나 수율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율 문제가 그래서 1B D램 수율은 50%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뭐 수율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지만은 협력사를 통해서 아름아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성능 컴퓨팅용 1B D램의 수율을 향상한 그간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 HPC 쪽에서는 그대로 이제 진전이 좀 있었지만은 모바일용 1B D램 수율은 생각보다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다 발표가 됐었지만은 MX 측이 항의를 했고 D램 탑재 계획을 점검하고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1B D램 이것이 갤럭시 S25의 엑시노스 2500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탑재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를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 내년 1분기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1B D램의 수율을 올리고 품질을 올리고 발열이라든가 전성비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로 보면 1A, 1B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뒤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원시 DDR5 D램을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원시 나노의 DDR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원시 D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달 전이죠.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아마 11나노 정도 될 겁니다. 원시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성공은 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연내 원시 DDR5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원시 D램 수율이 1B D램과 비슷한 60%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의 수율이 얼마 정도였냐?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원시 수율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놀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HBM이라든가 1A, 1B, 1C 이런 D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장에다 발표를 하거든요. 아름아름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코멘트를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B D램을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8단, 12단 HBM3E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아마 그 제품의 전성기를 맞이할 HBM4에도 1B D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C가 지금 그 수율도 잘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HBM4에 원C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HBM4가 아니고 HBM4E에서 원C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B를 가지고 HBM4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깨 최선단 12나노급 원C 디램, 그리고 이게 여기에 12나노잖아요. 원C라 그러면 사실은 11나노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원C 디램의 수율 문제는 원B 디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A, 원B, 원C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거는 원A에서 문제가 생겼죠. 원B도 지금 수율이 안 나와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원B가 수율이 잘 나오니까 원B를 토대로 해서 원C를 설계를 들어가니까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말에 테이프 아웃을 할 겁니다. 원C 디램이요. 그래서 내년에 HBM4에부터 코어 다이로 이제 원C 디램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 지금 세컨 정도가 아니에요. 서드예요. 세 번째 벤더가 될 처지가 놓이니까 선제적으로 HBM4E가 아닙니다. HBM4부터 원C 디램을 코어 다이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C 디램이 수율이 잘 나오고 발열이라든가 전성비가 잘 나왔을 때 얘기인 거죠. 그래서 HBM4E부터 원C 디램을 사용하겠다는 하이닉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승부수가 내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원C 디램은 SK 하이닉스 원C 디램보다 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통상 디램은 그 목표 수율이 80 내지 90%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참 아직까지 모른 거죠.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분에 그 부문장이 되면서 근원 경쟁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근원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D램에서 나오는데 D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 적용 시기가 언젠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26년 정도 되는 근데 D램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11나노급의 원C D램 개발도 타이틀을 내줬어요. 마이크론까지도 내줬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원C D램 양산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고 26년에 내후년이죠. 7세대 원D D램을 개발해서 좀 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인증이 지연으로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HBM3E가 조만간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HBM3E용 원A D램 일부 회로 설계도 전면 수정하고 그래서 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1A D램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일부를 지금 수정을 할 건가 아니면 전면 수정을 할 건가. 이 전면 수정이라는 말 속에는 일부 회로도를 전면 수정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 원A D램 설계를 바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회로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삼성전자가 HBM3E에 원A 공정으로 제조된 D램을 사용하는데 HBM3 발열과 수율 등의 문제가 원A D램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 HBM3 제품은 이미 진입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한 그런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엔비디아 납품 과제용으로 콜 테스트 중인 이런 그것을 설계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그래서 결국은 원A 그 D램을 약간 설계를 수정을 해서 재설계된 HBM3E 제품은 25년 상반기니까 이게 신문에는 대부분 2분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자꾸 뒤지는 이유는 D램 경쟁력이 약화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D램 생산의 경쟁력을 높여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그 다음에 HBM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러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지난주부터 쓰면서 사실 여러 글을 많이 뒤져봤거든요.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D램, HBM, 파운드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D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